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조국 대표의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제안 전격 수락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그런데 갑자기 추가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성사 가능성이 좀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던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토론회 일시, 장소, 주제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조국혁신당의 담당자를 지정하면 바로 국민의힘 쪽에 연락을 해서 모든 것을 토론할 거고요. 그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검찰개혁 문제, 사법개혁 문제 이렇게까지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또 어디까지 원하시는지 또 뭘 원하지 않으시는지는 협의를 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조국 대표는 원래 토론을 제안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한테 토론 역제안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토론 주제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넘어서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문제까지 토론하자 이렇게 조건을 추가했단 말입니다. 성사될까요? 뭐 조건을 추가했다기보다도 토론을 하는 김에 연관된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폭넓게 토론을 하자. 그러나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협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협의 이후에 결정이 되겠죠. 근데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장동혁 대표도 토론의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분이 약간 정치적 상태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국 대표는 이번에 압도적인 그 찬반 투표에서 찬성을 얻어서 당대표로 다시 선출이 됐습니다만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난 총선 이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메시지 파워랄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에서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적어도 이 이슈,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에 있어서는 아무런 당직도 갖고 있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면서 네. 조금은 좀 이슈의 중심에서 밀린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조국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평당원일 뿐이기 때문에 나하고 토론하고 격이 안 맞는다라는 식으로 일축을 해버리고 오히려 이제 장동혁 대표를 지목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동안에 이 이슈에 있어서 중심에 좀 비켜나 있던 그런 어떤 상태를 만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토론을 수용하면서 정청래 대표까지 포함하자고 역제안을 했는데 네. 민주당이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다 꺼진 불인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듯이 이 이슈에 뛰어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눈치 없이 이 이슈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이런 의견까지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있어요. 예. 민주당이 토론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은 건 장동혁, 조국 두 분이라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저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분 다 어쨌든 뭐 정치적 존재감을 그리고 당 안팎에서 받고 있는 압력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하는 차원에서 이 토론을 활용할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성사 가능성 높아 보인다. 어쨌든 조국 대표가 추가적인 토론 주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이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공세는 이어갔습니다. 만나보시죠.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매국적인 항소 포기를 기획한 장본인을 보란듯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항소 포기를 감행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도 감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의 제사를 강탈해 권력과 결탁한 범죄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국가의 본분과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단 일원의 범죄 수익도 그들의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실무자 선에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희는 전제 조건도 없고요. 정청래 대표의 토론 참여도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정청래 대표의 참석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 쪽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만나보시죠. 저는 먼저 이
대장동 재판 사건이 토론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구심입니다. 토론의 대상이 됩니까? 오히려 법사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점검할 사항이고 보고할 사항이고 또는 필요한 사항은 국정조사를 하는 사항이지 이건 토론의 대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견해의 차이가 있나요? 찬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조국 대표가 사면 이후 여러 가지 좀 발언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다소 좀 다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좀 있거든요. 야, 이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건 똑같이 얘기하네요. 설정 변호사님. 네. 지금 뭐라고 하냐면 조국 대표 좀 발언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얘기는 민주당 당대표랑 말 섞을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좀 우회적으로 하면서 조 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속내는 그렇죠. 눈치 없이 조국 대표가 왜 이 문제를 또 이게 또 불을 지피고 있는지 이거 어찌 보면 꺼져가는 불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또 불을 지피는 게 참 조국 대표에 대해서 눈치 없다라는 것을 참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참전하기가 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메시지도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혼선이 많았거든요. 예. 송승호 법무부 장관은 잘한 수사다, 잘한 재판이다.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또 검찰이 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아까 박상혁 의원의 어떠한 내용에서도 항소 자제 문제는 검찰에 나와 있는 규정을 어떻게 잘 이행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항소 자제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었고요.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검찰의 내부 규정도 지켰다고 볼 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검찰이 됐든 법무부가 됐든 뭐 대통령실이 됐든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토론의 주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건 당연히 누군가 잘못했다 또 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조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토론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좀 참전을 해서 3자 토론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양자 토론이 됐을 때 어떤 그 흥행의 정도는 실은 기대보다는 조금 적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